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과연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것인가? 이런 흥미로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더불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9일입니다.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이 사역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 동영상을 또한 주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 사역의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즐거이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사역의 동맥과 같습니다. 생명줄입니다. 보급품입니다. 언제든지 이 재정이 남아 도는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모든 이 총알, 대포알들, 미사일들 우리가 쏠 수 있는 만큼 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이 사역을 붙들고 이 사역을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을 특별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이제 밑에 계좌번호를 한국에서 이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홈페이지에 맨 왼쪽을 보시면 거기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대통령직을 수행한 지가 거의 반년이 가까워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나의 책임이다. My responsibility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책은 중국을 통한 압박과 개입입니다. 한두 달 전에 마라라고에서 여기 시 주석과 만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보니까 꼭 사자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시 주석의 얼굴 보니까 꼭 곰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 생각입니다. 네. 이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고 개입하는 것. 아주 처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부 그 관리들이 대단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좀 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없던 그런 압박을 북한에 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상황이 전개가 되겠다.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중국을 통한 압박과 개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의 압박과 개입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또 중국과 더불어 하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아주 강력한 압박과 개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적인 성향인데 지난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아와서는 뭐, 우리 뜻대로 다 됐다. 네. 우리가 운전대를 지금 잡았다. 이렇게, 좀, 대통령께 죄송하지만 좀 떠벌리고 좀 그랬는데, 네.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꽉 쥐었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린애 다루듯이, 어린애 어르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좀 대화 좀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줬어요. 사드 그거 곧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좀 사정을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얻은지 아십니까? 얻은 것은 한미일, 특별히 한미 동맹 강화하는 거, 여기에 대한 발언을 분명히 해라. 그래서 반미 성향이 아주 뭐 꼭 보수 정권 같이 그렇게 미국과 함께 달라붙어서 그렇게 한미 동맹을 해나가는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 속은 뭐 다 편치 않을지 몰라도 네, 겉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미 동맹 이번에 대화 자꾸만 이 김정은이한테 측은대니까 김정은이가 야 그만둬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뿅 하고 이번에 ICBM을 발사하고 나니까 그냥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화 말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미사일 쏘고 훈련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 딸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 대통령?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핵강국이라고 좀 큰 소리 빵빵 치는 김정은이 앞에서 가서 좀 도와줄 테니까, 좀 초콜릿도 주고, 애들 영양 실족하게 그것도 줄 테니까, 앞으로 봐서 잘하면 금강산도 이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야, 너는 5년밖에 안 하지만 나는 50년도 더 넘게 할 수 있어. 까불지 마라! 나는 핵무기 가지고 있어. 까불지 마라! 어디서 내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가서 대화 좀 합시다. 우습게 알죠. 해법이 뭘까요? 예. 차차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아주 탁 대통령 되자마자 아주 지금 훈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식으로 성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성공하는 건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꼭 보수의 아이디어, 난 그게 옳다고 믿지만 꼭 그거대로 되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라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되면야 우파 좌파가 어디 있어요? 다 지지하고 그렇게 되죠.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지금 또 아베 이제 수상이 있는데요. 네, 우리보다 똑똑하게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죠. 네, 한국은 반일 좀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말 촌스럽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일본하고도 우리가 딱 위안부 문제 그 문제 딱 할 말은 해도 반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길을 해야죠. 네. 일본은 이기는 그런 한국이 돼야지. 일본하고 그까지 야 임마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일본보다 똑똑하게 나가야 돼요. 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압박과 개입, 또 UN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압박과 개입을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닷컴에서 7월 9일 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원유, 석유 제품 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이 두 가지는 다 중국이 제일 많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것만 잘 해주어도 북한 무릎 딱 꿇습니다. 김정은이 무릎 딱 꿇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그 북한 뒤를 돌봐주지 않으면 북한은 무릎 딱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다 제재를 가하고 개입을 하고 그래도 이 중국이 안에서 계속 딴전 피우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큰 중국이 북한점 하나 못 봐주겠어 하고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 안 통하는 겁니다. 여하간에 미국 정부는 대북 원유 90%의 원유 그 이상이 다 중국에서 흘러들어가죠. 연간 50만 톤이 흘러들어갑니다. 이것만 딱 끊어도 3, 4일만 끊어도 지난번에 그랬죠. 3, 4일 끊으니까 중국이 3, 4일 원유를 끊으니까 북한이 손 딱 들었죠. 항복해버렸죠. 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원유 석유 제품 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밖에 나가서 외화벌이하는 거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하면 뭘 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노하고 비토를 하는데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왜? 그 둘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한국의 이런 안보에 계속 위기를 초래케 하는 이 두 원흉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무력 시위를 통해서 이 적극적인 압박과 개입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동해상에 이 칼빈슨 여기 호가 있는데 칼빈슨 그 외 로널드 레이건 니미츠 이런 그 항모 전단들 계속 필요할 때마다 보내죠. 또 이번에 미사일 쏘고 난 다음에 B-1B 죽음의 백조가 떠서 또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아주 실사격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한반도가 점점 더 이 전쟁의 위기가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고조가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이 더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또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신통방통하게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시행하던 이전의 행정부들이 시행하던 정책을 종합하고 또 확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4년에 실제로 영변을 폭격하려고 했었습니다. 모든 마스터 플랜이 다 세워졌고 막 우리 한국에 있던 그 미군 가족들 또 민간인들 막 소개하고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죠. 결국은 북폭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또 강력히 또 반대를 했고 하여튼 북폭을 취소했어요. 근데 클린턴은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때 북폭을 했었어야 된다. 그때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렸어야 된다. 지금은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여튼 북폭, 군사적인 그런 이 옵션도 동원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negotiate, 타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 북한이 핵 개발을 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정책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우파 행정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다 썼습니다. 협상을 하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한의 핵 개발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결국 부시 행정부도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땠습니까?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이것이 그 정책의 골자였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약골 정부는 아주 대실패를 했습니다. 아주 외교 면에서, 특별히 북한 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때문에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 이런 대통령이 미국에 다시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It is over.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의 압박과 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이 전략으로 이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국을 통해서 압박과 개입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그동안의 이 포커스, 초점이었는데 이건 최상의 전략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최상의 전략입니다. 니키 헤일리 같은 미국 주 유엔 대사, 뭐 장래 미국 여성 대통령감이라고 지금 그렇게 꼽고 있는 그 아주 신인, 유력한 정치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빅터 차, 이분은 교수인데 아마 우리 한국 이 주한 대사로, 미국 주한 대사로 곧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이분도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기름 다 되죠. 세계가 저 경제 제재에도 중국이 다 해주죠. 중국이 만약에 말만 들어주면 뭐 북한 무릎 꿇고 김정은 정권 바뀌고 뭐 통일되고 하는데 중국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키를 쓰고 있나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다루는 것은 최상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미국이 연대해서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쓰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팍스뉴스에 이제 기고한 분이 있습니다. 토머스 헨릭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진의 왼쪽에 나옵니다. 후보 인스티튜트, 유명한 후보 연구소의 선임 그리고 원로 그 연구원입니다. 펠로우입니다. 7월 7일에 그 기사가 됐으니까 뭐 한 이틀 전 그런 글입니다. 그 글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꺼리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 압력을 좀 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꺼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다루는 게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왁스라고 하는, 팍스가 아니라 왁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넷 신문에, 유명 인터넷 신문에 보게 되면 유명한 것입니다. 이런 그 제목의 글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다루는 3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 모두 좋지 않다. 알렉스 워드라고 하는 기자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7월 6일자 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수백만의 난민이 중국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수백만 명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서 북한에서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수백만의 이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막 유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중국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겠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북한의 현 상황을 바꾸는 일에 나서기를 매우 꺼린다. 중국이 만약에 김정은 이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 바꾸기를 시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반도에 불안정이 찾아오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이 북한으로부터 많은 난민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매우 그래서 현 상황을 바꾸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트럼프 이 대통령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다시피 해서 시 주석에게 좀 더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회의도 합니다. 뭐 중국이 이 북한 미국과 이 재정적인 거래하는데 미국이 좀 손해를 봐도 북한 문제만 잘 봐주면 우리가 손해를 견디겠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 문제 제대로 손봐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이 무역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강경한 정책을 그리고 너희들이 손해 입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뭐 당근과 채찍을 겸해가면서 지금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은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왁스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앞선 미국의 대통령들처럼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문들도 이 조선닷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월 7일자입니다. 중국은 이제 대놓고 미국이 해결하라. 우린 할 일 다 했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금 중국 그 입장이죠. 환구신보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보고 자꾸만 더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할 일 다 했다. 미국과 이게 북한 간의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자꾸만 하라고 그러냐. 미국이 해라. 좀 이렇게 미국이 해. 미국이 해결해. 우리 할 일 다 했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시진핑과 푸틴 지난 3일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 반대와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통속으로 갑니다.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압박과 제재하는 것보다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한통속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드를 통해 우리가 보호를 받는 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저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강천석 칼럼 북한 비핵화 구상의 허상과 실상 7월 8일자 글에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는 압박은 최소 수준의 압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최소의 압박을 하려고 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은 실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과 남한은 대규모 연합작전을 그만두라. 문제이죠. 북한에는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중단을 말하고 우리와 미국에는 연합작전, 대규모 연합작전을 그만두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50년 동안 이어온 연합작전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동맹이 깨지고 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그저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 중단하는 거 이건 명분이고 실속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 측의 러시아 측의 지금 생각입니다. 지난 1분기에 북한과 중국 교역이 40%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중국이
압박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이동식 미사일 차량, 여기 지금 포레이드에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싣고 가는 이 차량은 다름 아닌 중국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찰스 클라우스 해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우파 정치 칼럼니스트는 천재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은 대체로 희망사항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압박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wishful thinking,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중국인들의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강경책으로 선회해서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인들의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국가들은 경제가 전략 지정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네, 경제만 좋아지면, 중국이 경제만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화돼도 괜찮다. 이건 우리 자유민주국가들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독재국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도 중국에서는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는 이유, 이건 우리 한국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중국은 분단이 되어 있는 한반도를 원하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갈려 있기를 바랍니다. 국경을 맞대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서방과 동맹한, 또 핵무장을 한, 어쩌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는 서방과 동맹을 맺고 있고 어쩌면 핵무장까지 하는 통일 한국을 대항하는 보증으로서 중국을 의존하는 나라를, 즉 북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이 되어서 서방과 동맹을 맺고 또 핵무장까지 하고 강력한 통일 한국을, 국경을 맞대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된, 약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반쪽은, 북한은 중국을 꼭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로 붙들어 두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그런 구실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런 임무를 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천석 씨도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적대적인 또는 비우호적인 세력권으로 변화하는 사태를 막으려 한다는 뜻이다. 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통일 한국이 되어서 중국의 적대적이고 중국의 비우호적이고 오히려 서방의 우호적이고 이런 그 통일 한국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전통이다. 지금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향한 중국의 이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전통이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치 않고 분단되어 있는 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분은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전쟁 위험이 증가합니다. 라고 그렇게 명분을 세우지만 중국의 속셈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의 99% 이상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한의 배수진 때문에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클라우스 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핵무기는 정권의 생존을 확실히 약속한다.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핵무장을 하려는 이유인 것이다. 정권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독재 국가들의 발상입니다. 교훈은 분명하다. 사담 후세인은 핵무기가 없으므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무아마르 가다피는 그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후 그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둘 다 독재자들입니다. 그들의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저들이 필요로 했는데 그것을 없애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왕조는 10개 내지 16개의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그냥 그대로 있다. 곧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untouchable. 만약에 북한이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소형화한 그런 그 핵무기를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훨씬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하나만 핵폭탄을 하나만 맞는 것도 견딜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대단히 중대한 미국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김정은이 또 북한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천석 씨는 북한 비핵화 구상의 허상과 실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7월 8일 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핵무장이 북한 헌법에 담겨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근데 북한은 핵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좌파 진영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우리 우파 진영의 일부도 인정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진실 앞에 허약한 허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갈 때 북한이 얼마나 허위 공화국이었는지를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검증 단계에 이르면 이제 뭐 국제사찰단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핵 점검을 하기 시작하면 유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실체가 드러나면 그들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핵무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과연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압박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중국이 최소한의 압박만 하려고 하는, 생색만 내려고 하는, 본질적으로 한반도에 지금 어떤 상황의 변화를 원치 않는 북한의 핵 무장을 용인하는 그런 이 중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압박과 개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박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엔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번번이 비토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 각국은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라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소리만 컸지 별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은 아닌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를 통해서 압박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동해상의 칼빈슨 호를 비롯해서 미국의 항모 몇 대가 함께 출연하기도 하고, 또 뭐 B-1B 같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김정은이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나타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때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김정은이 이제 이런 무력 시위에도 많이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점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의 북한을 향한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중국의 비협조로, 중국이 키를 잡고 있는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확률상 보면 99.9999%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핵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북한의 배수진 때문에 북한이 결코 그 정권의 생존을 놓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핵 폐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북한은 벌써 1950년도부터 그때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핵무기 개발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67년, 거의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북한의 기근이 들고 그렇게 해서 200~300만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그런 극한적인 때도 결코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죽기 살기로 핵무기에 전체를 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핵무기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압박을 가하고 아무리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도움이 없는 한 이 북한을 움직여서 핵 포기하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또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점점 이제 핵무기 개발하는 일에 가속도가 붙겠죠. 그리고 지금 ICBM이 지난 며칠 전에 쏜 것은 5,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핵탄두가 소형화돼서 실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이렇게 미사일이 급속도로 개발되는 걸 볼 때 언제 그것이 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핵 미사일을 지금 이 미사일 수준으로 쏠 수 있다면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7,000km를 날아서 갈 수 있다면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8,000km의 ICBM을 개발해내면 그때는 미국의 본토의 시애틀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000km를 나르는 그런 ICBM을 북한이 개발하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될 텐데요. 그때는 본토의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대한민국과 소위 적화 통일 전쟁을 벌일 때 그때 미국이 개입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때 북한과 교전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남한 내에 있는 혹은 일본 기지 안에 있는 이 미군들에게 발사하거나 아니면 미 본토에 그렇게 쏜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그런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싸움이라면 아마 한국을 돕기 위해서 나서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큽니다. 99%, 99.9999% 그럴 정도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옵션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것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을 옵션 B, 옵션 C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이 실패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상 지금 그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 지속적인 한미 동맹. 지금 우리가 일제 이후 해방된 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이만큼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한미 동맹이 아주 동맹이 든든한 근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여러모로 돌보아 주었고 또 많이 도와주었고 우리와 가치관이 같고 또 이 서로 땅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욕심낼 이유가 없고 항상 이 불화하는 나라들은 가까운 나라인데 미국은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미를 하는 그런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확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안보에 직격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동맹을 우린 지켜내야 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그런 한미동맹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6.25 전쟁 때 와서 유엔군과 함께 도와서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근면, 우리 그 이전의 산업화 시대, 국제시장 그 세대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상 이런 큰 나라들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미국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동반자요 또 친구로 세워주셨는데 그 친구와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도 우리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내에서 이 반미 활동, 반미 정서, 반미 운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응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어떤 대규모 집회도 열고 여러 가지로 이 일을 위해서 시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 중, 러 이 서북 세력, 주로 침략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또 우리와 아주 이 적대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동남 이 측에 있는 이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일본과도 이웃한 일본과도 반일하려고 하지 말고 극일하는, 일본을 우리가 극복하는, 일본을 선의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일본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하는 그런 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커져서 일본까지 리드할 수 있는, 극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우리 대통령부터 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 후손들이 무너집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이 정책 위반자들, 위정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함 품위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품위 있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또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예방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는 평화를,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할 수 없는 저쪽이 공격해 올 때, 그럴 땐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가 간의 싸움이, 이제 그 중에 장수가 나와서, 블레셋 진영에서 구척 장신이 나와서 나를 상대하라고 그렇게 싸움을 이제 부추길 때, 이스라엘에는 그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청소년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앞에 구척 장신이 큰 칼과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강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무기를 소유한 자가 전쟁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 그래서 적들을 우리에게 포로로 넘기시는 것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가 너희를 바로 너 골리앗을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평소에 목동으로 양들을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그 갈고 닦은 그 솜씨, 그걸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정수리를 때리고 골리앗이 뇌진탕을 일으키게 되고 쓰러진 후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쟁의 예방을 위해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더 나아가서 종북, 종중, 반미 정책이 약화되도록 혹은 실현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임종석 비서실장, 문정인 특보. 이분들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 뭐 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인데요. 이분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약화가 되도록, 실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친북, 종북, 친중, 종중, 반미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역으로 거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왕들의 마음이 강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나라를 정말 살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인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바르게 살릴 수 있는 그 지혜 가운데 성공하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다 지지해주는 그런 대통령, 우리 함께 윈윈하는 그런 복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미국의 정치, 교회, 언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득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불리한, 그리고 한반도에 큰 화를 가져올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계속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찰스 클라우스 해머, 그 정치 평론가에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썼던 그 서신을 보여주면서 일두로 그렇게 종용을 하려고 합니다. 페더럴 엑스프레스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전달된 걸 확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작은 한 부분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 국민들의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험한 난국을 위험한 것으로 깨닫고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안보 불감증의 저주스러운 잠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서 위중하면 위중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명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전혀 대비하지 않다가 일을 당하면 자기 보따리 싸서 자기 살기에 바삐 뛰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도록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한만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북한도 함께 잘 살아야죠. 북한의 핵무기 정권, 그건 우리의 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은, 자유 통일을 우리가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대의 선물입니다. 자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또 요새는 안보에 대한 염려, 불안, 초조, 이런 마음의 짐, 다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짐을 나와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속죄의 죽음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데서 믿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죄를 따라가는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아시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구원하십니다. 이제 이 밑에 있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